갑자기 웬 천자문을 쓰고 있나 당황하셨죠? 제가 성인이 된 후로 지금까지 계속 중국어와 동행하면서 한자를 쓰고 있지만 한자 필체가 썩 좋진 않아요. 중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빨리 쓰고 싶어서 편하게 대충 쓰던 게 버릇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은 대부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글을 쓰니까 손글씨를 쓸 기회가 좀처럼 없어요. 그래서 필체가 아기 글씨처럼 점점 더 안 좋아지길래 천자문 연습책으로 한자를 예쁘게 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연습을 시작한 지 며칠 됐는데 확실히 연습하니 빨리 쓰는 버릇도 고쳐지고 필체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1부에서 외국어를 학습하는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꾸준히 끈기 있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한자도 꾸준히 써야만 잘 쓰게 되네요. 요령 따위는 안 통한다는 걸 한자 쓰기 연습을 하면서 또 깨닫습니다. 저도 한자 예쁘게 쓰기 연습 계속 열심히 해볼게요. 중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발음이라면 아마 권설음이겠죠? 저도 처음 발음을 배울 때 가장 골치가 아팠던 발음이에요. 권설음 글자의 뜻은 혀를 말아서 내는 소리지만 사실 혀가 잘 말리지도 않을 뿐더러 혀를 말면 소리 내기가 더 어렵거나 정확하지 않은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 권설음을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이것도 앞선 영상에서 성조 요령을 알려드린 것처럼 제가 쉽게 습득하게 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권설음, 쯔, 치, 시 이 세 발음은요. 혀끝을 살짝만 들어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혀끝이 구강 내 어느 면과도 닿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설치음, 쯔, 츠, 스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쯔, 치, 시, 장, 조, 炒, 찬, 수, 谁 이런 식으로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권설음 이 소리는 권설음 세 가지를 발음할 때보다는 혀를 조금만 더 들어 올리세요. 역시 구강 내 어느 면과도 닿지 않게 한 다음에 우리말 르 소리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르, ren, 로.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래도 잘 안 된다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중국 북방 지역 사람들은 특히나 이 권설음 발음이 상당히 강해요. 어떤 사람은 권설음이 아닌 발음도 권설음처럼 굴려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중국인이 권설음 발음하는 것만 들어도 출신 지역이 북방인지 남방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제가 콘텐츠에서도 다뤘던 드라마 난홍 아시죠? 거기서 쌍이엔 역을 맡은 남자 배우 백경정, 바이징팅 이 배우가 베이징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대사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입안에서 말을 굴리는 것처럼 들려서 알아듣기 어려운 대사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가장 인기 콘텐츠인 난홍 쇼츠 댓글을 보시면 배우들의 발음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조금 계세요. 제가 거기 답글을 좀 달았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남방 지역 사람들은 권설음을 어떻게 발음할까요? 제가 남방 지역 가서 듣고 말하며 느낀 점은 남방 사람들은 권설음 발음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쯔, 치, 시, 르 이 발음들을 거의 이런 식으로 발음하더라고요. 쯔, 치, 시, 르 이렇게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 즈, 츠, 스, 르 이렇게 가깝게 발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뭐 쯔, 츠, 스 소리랑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설치음 쯔, 츠, 스, 설면음 지, 치, 시와는 확실하게 구분되게 발음하더라고요. 세게 안 할 뿐이에요. 약하게.
그렇기 때문에 권설음 발음이 잘 안 돼서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북방 사람처럼 강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쯔, 츠, 스, 지, 치, 시 이 발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차이만 두어서 약하게 발음하셔도 돼요. 정 안 되신다면. 우리는 중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나라 방송에 나오는 대한 외국인들도 모두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만 발음이 한국 사람처럼 또박또박 정확한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 알아듣고요. 심지어 대만에서는요. 대만도 남방이잖아요. 대만 사람들은 쯔, 츠, 시, 르 이 발음을 쯔, 츠, 스와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럼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상황과 맥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권설음 발음과 관련된 제 경험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입사한 회사에 대만 거래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대만 거래처들을 전담했어요. 저는 중국 본토 중국어를 배웠고 특히 베이징에서 연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베이징 말투, 얼화가 좀 있는 편이었고 권설음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꽤 신경 써서 말했어요. 그런데 대만 사람들과 업무 소통을 하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은 아무도 권설음이나 얼화 발음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마치 거인국의 소인이 된 것처럼 제 발음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업무할 때 저도 권설음과 얼화를 싹 빼고 대만 사람처럼 담백하게 발음했어요. 지금도 저는 대만에 가거나 대만 사람과 대화할 때는 권설음을 약화해서 발음하고 얼화는 아예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중국어 수업할 때는 다시 본토 표준 발음으로 돌아오고요. 제가 권설음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권설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으셔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가 길어졌어요. 권설음을 원어민처럼 강하고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참고하셔서 쯔, 츠, 스 이 발음들과 구별될 정도로만 약하게 발음하셔도 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어병음을 읽을 수 있고 4가지 성조를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은 단어와 기본 표현을 익히고 기본 어순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단어를 어떻게 외우세요? 제 단어 암기법은 최대한 많은 감각을 동시에 사용해서 내 몸이 단어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탕후루, 한참 유행해서 많이들 드셨죠? 원래 발음은 탕후루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운다고 하면 일단 연습장을 꺼내서 한자와 병음을 같이 쓰면서 동시에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귀로는 내가 말하는 걸 듣습니다. 손으로 한번 쓸 때마다 탕후루라고 소리내어 말하면서 입과 손과 귀의 감각을 활용하는 거예요. 입과 귀와 손이 다 기억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쓰고 들어요. 보지 않고 쓰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요. 한자만 보고 정확한 발음으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소리를 듣고 한자와 병음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쓰는 연습을 해야 해요. 손은 놀고 있으면서 눈과 입으로만 외우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중국어 수업을 맡았을 때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자습 시간에 영어와 중국어 공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한 교실에 있는 학생 중에 꽤 많은 학생들이 책상 위에 단어장을 펼쳐놓고 팔짱을 낀 채로 단어장을 계속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지금 뭐 하는 거니? 학생이 단어를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교탁으로 가서 방금 말씀드린 단어 암기법을 알려줬어요.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공부하는 교재가 있으시죠? 배운 문장은 무조건 다 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셔야 해요. 단어 외우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읽고 쓰면서요.
그런데 많은 학생이 그렇게 외우기는 너무 귀찮고 눈으로 외우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든 중국어든 외국어는 귀찮고 번거롭게 공부해야 결국 내 것이 되고 실력이 늘어요. 제가 해보니까 편하게 공부해서는 금방 휘발되고 오래 남지 않더라고요. 언어는 내 몸과 감각이 기억해야 해요. 우리말을 할 때 생각할 틈도 없이 줄줄 나오는 것처럼 외국어도 어떤 상황에서든 반사적으로 입이 떨어지게 연습을 아주 많이 반복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듣기 얘기 좀 해볼까요? 초급 학습 단계에서 중국인 친구와 대화하면 그 친구의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중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사가 얼마나 들릴까요? 중국인 친구는 아마 상대를 배려해서 쉬운 말로 천천히 말해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꽤 많을 거예요.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는 다르죠.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의 수준을 고려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지 않아요. 원어민의 말이나 드라마 대사는 일단 속도가 빠르고 생략되는 발음도 있고 단어와 단어 사이를 또박또박 끊어 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붙여서 말해요. 거기에다가 대화의 상황에 따라 감정까지 추가돼서 억양이 달라지면 더 알아듣기 어려워지죠. 원어민의 말이나 드라마의 대사는 원래 초급 학습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는 어휘나 표현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들리는 것도 적고요. 교재 음성 파일에 나오는 표준 발음이어야 완전히 다 들릴 거예요. 표준 발음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초급 학습 단계에서 원어민의 말과 드라마 대사가 안 들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정리하면 초급 학습 단계에서 원어민의 빠른 말과 드라마 대사가 안 들리는 건 아직 쌓인 게 많지 않은 데다가 귀가 원어민의 발화 속도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는 만큼 들리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차근차근 레벨을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들리는 날이 어느 날 딱 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서 대사를 알아듣는 걸 목표로 삼지 마시고 그런 발음에 익숙해지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원어민의 말이나 드라마 대사가 안 들리는 건 넘어야 할 산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드라마 쇼츠를 업로드하고 있어요. 드라마 쇼츠를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저도 날마다 너무 즐겁게 표현을 수집하고 신나게 작업하고 있어요. 특히 난홍 쇼츠는 조회수가 이미 15만이 넘었고 이 쇼츠를 통해 구독하신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만들고 공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최근에는 학습 자료도 추가로 만들어서 학습 자료실에 올리고 있어요. 쇼츠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책임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껴요. 제 지식과 경험을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게 사람을 참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이 하나 달리면 어떻게든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틈나는 대로 꼭 답글을 달아요. 가끔은 제가 너무 길게 정성글을 달기도 하는데 그러면 좀 부담스러우시죠? 앞으로 수위를 잘 조절해 볼게요. 그럼 이제 쇼츠를 중국어 공부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초급 학습자는 우선 듣기보다 표현을 익히는 데 집중하셔야 해요. 제가 드라마 쇼츠를 제작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목적을 말한다면 여러분이 다양한 표현을 접하고 수집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 표현들을 입에 익숙해지도록 반복하고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해요. 비슷한 상황에서 중국어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요. 드라마 쇼츠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쇼츠에 나온 대사가 교재에서 봤던 표현이든 아니면 처음 보는 표현이든 드라마를 통해서
아, 중국인이 실제로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접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 자기가 아는 표현이 나오면, 이 사람은 이 문장을 아니면 이 단어를 이렇게 발음하네 하면서 알아두시면 되고, 각자의 언어 창고가 있다면 그 안에 다양한 발음 중 하나로 저장해 두시면 돼요. 만약 쇼츠에서 처음 접하는 새로운 표현을 보셨다면, 이거 잘 외워뒀다가 나중에 나도 써먹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막 보면서 열심히 반복해서 따라 읽고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듣기 실력도 조금씩 늘어요. 아는 만큼 들리고요. 드라마 쇼츠는 이런 순서로 공부하세요. 제가 1월 2일자 게시물에 정리해서 올린 내용이 있는데 그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나서 게시물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자막을 보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하세요. 그 다음엔 제가 구글 드라이브 학습 자료실에 올려놓은 학습 자료를 받아서 문장이 입에 익숙해지도록 많이 읽고 연습하세요. 읽으면서 단어 공부도 함께 하시면 좋고 문장을 외우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장 표현이 어느 정도 입에 익숙해졌으면 쇼츠를 다시 시청하세요. 아마 처음 들었을 때보다 대사가 더 잘 들리고 대사를 따라 말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초급 학습자분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셔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배우들이 하는 발음과 말투를 그대로 따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배우들의 발음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물론 발음이 굉장히 또박또박하고 정확한 배우들도 있어서 그런 배우들 발음은 따라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배우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지방 출신 배우들은 말투에 지방색이 좀 묻어있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오물거리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발음을 대충 뭉개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 너무 빠른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도 사람마다 말투나 발음이나 말하는 습관이 다른 것처럼 중국인도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배우들의 발음을 따라하려고 애쓰시면 안 되고요. 드라마를 보시면서 배우들이 말할 때의 느낌이나 분위기, 뉘앙스만 습득하시면 좋겠어요. 초급 단계에서는 반드시 중국어 원어민 선생님이나 한국인 선생님이나 교재 음성 파일 또는 아나운서 발음만 따라하셔야 돼요. 정리합니다. 초급 학습자라면 반드시 다양한 표현을 많이 수집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정확한 표준 발음으로 익히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앞서 듣기 관련 말씀 드릴 때도 언급했지만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드라마 대사를 알아듣는 걸 목표로 삼지 마시고 그런 발음에 익숙해지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원어민의 말이나 드라마 대사가 들리지 않는 건 넘어야 할 산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구간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의욕이 너무 앞섰나 봐요. 하지만 3부는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커뮤니티 탭에 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마음을 다해서 즐겁게 답변 드릴게요.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